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탁 의자에 앉고, 출근길 차량이나 지하철 좌석에 앉고, 회사에서는 몇 시간이고, 모니터 앞에 고정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편안함을 찾으며 소파, 침대, 그리고 다시 식탁이나 책상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활동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은 깨어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좌식 생활의 연속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져서 우리는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루 종일 혹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앉아 있어도 우리 몸은 괜찮은 걸까?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 하지만 의학 전문가들과 수많은 최신 연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은 단순한 자세 문제나 활동량 부족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시스템을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흘려듣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무심코 앉아 지내왔는지, 그리고 그 작은 습관, 즉 앉아있기라는 행위가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기능에 얼마나 심각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수명과 삶의 질, 나아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그리고 더 활기찬 내일을 위해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앉아있는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부위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혈관입니다. 우리가 장시간 앉아있게 되면 특히 하체 근육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서 있을 때와 달리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게 되며 걷거나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죠. 이러한 근육 활동의 부재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근육이 수축하지 않으면 혈액을 심장으로 힘껏 밀어올리는 강력한 펌프 작용이 현저히 약해지거나 아예 멈춰버립니다. 그 결과 중력의 영향 아래 놓인 다리 쪽으로 혈액이 정체되고 고여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혈액 정체 현상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우리 혈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탄력성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유연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는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성될 위험을 높이며 결국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있는 사람들은 서서 움직이는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 발병 위험이 약 2배 더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리에 혈전이 생기는 심부정맥 혈전증 발병 위험 역시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치 막힌 도로나 정체된 강물에 차량이나 오염물질이 쌓이듯이 우리 몸의 혈액 흐름도 정체되면 각종 노폐물이 쌓이고 혈액 자체의 질이 저하되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관 건강은 전신 건강의 핵심이므로 이 부분에서의 위험 증가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단순히 혈액순환 장애나 혈관 질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을수록 우리 몸의 대사율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않는 절전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곧 체내에서 섭취한 당분과 지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크게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서 있거나 활동할 때보다 앉아 있을 때 혈당이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작용에 둔감해져 혈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제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복부 비만을 포함한 전신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높아집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칼로리 소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신체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방식이 변화하여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심각한 합병증 신장 질환, 시력 손상, 신경 손상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앉아있는 시간이 우리의 혈액 속 당분 수치를 위험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욱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매일 1시간 또는 그 이상 규칙적이고 강도 높은 운동을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계속 앉아서 보낸다면 이 모든 건강 위험이 완전히 상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운동하는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며 이들 역시 심혈관 질환, 당뇨병, 그리고 조기 사망 위험이 높은 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운동은 분명 우리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활동이지만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건강 습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운동으로 얻은 긍정적인 효과가 앉아있는 습관으로 인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현실은 단순히 운동량만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일상생활 속 활동 패턴 전반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이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건강관리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근육과 관절 또한 장시간 좌식 생활의 심각한 위험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우리 몸의 특정 근육들은 마치 잠든 것처럼 비활성화되고 약해집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 둔근은 앉아있는 동안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기능이 저하되고 약화되며 이를 죽은 엉덩이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은 앉아있는 자세에서 지속적으로 짧아지고 긴장하게 되어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또한 허리는 앉아있는 동안 우리의 체중을 지탱하며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구부정한 자세나 삐뚤어진 자세로 앉아있으면 척추, 디스크와 주변 인대에 더욱 큰 스트레스를 주어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유발하고 목 디스크, 거북목 증후군, 그리고 골반 틀어짐과 같은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앉아있는 긴 시간 동안 조용히 누적되고 서서히 진행되다가 결국 통증이나 기능 저하와 같은 큰 문제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가 등, 목, 척추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며 허리 통증을 유발하고 구부정한 자세가 이러한 증상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수많은 의학적 연구 결과들은 우리의 근골격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올바른 자세 유지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활동 자체가 부족한 환경은 근육과 관절에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 바로 뇌 건강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뇌로 가는 혈류량 또한 현저히 감소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데 혈류량 감소는 곧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의 인지 기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중력 저하,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BRAIN 파그 현상, 기억력 감퇴, 그리고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저하 등 다양한 인지 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앉아 있는 시간이 단 8분 더 긴 사람들의 인지 능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 낮게 나왔다는 충격적인 결과는 앉아 있는 시간이 우리의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인지 기능 저하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울감과 불안감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 또한 움직이지 않는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뇌 기능 저하는 우리의 학업 성취도, 업무 생산성, 그리고 전반적인 일상생활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뇌는 활동을 통해 활성화되며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뇌를 둔화시키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광범위하고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답은 무엇일까요? 매일 헬스장에 가서 몇 시간씩 고강도 운동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싼 운동기구를 집에 들여놓고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아야만 할까요? 다행히도 의외로 해답은 매우 단순하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큰 노력 없이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서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 계획이나 값비싼 장비 없이도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수준의 건강 개선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된 사실입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의학적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중 앉아 있는 시간 중 일부만을 의식적으로 서 있는 자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 있는 시간을 늘리면 혈당 조절 능력이 현저히 개선됩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서 있는 동안 하체 근육들이 미세하게 활동하면서 하체 혈류가 활발하게 순환되고 이는 곧 혈관 건강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며 혈액을 힘껏 펌프질하여 정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더불어 단순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앉아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근육 사용량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이는 에너지 소모량 증가로 이어져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을 단 8분만 줄이고 그 시간을 서 있거나 가벼운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의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서 있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 매우 강력한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서 있는 습관은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의 다각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용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건강 증진 전략입니다. 서 있다는 것이 무슨 운동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서 있다는 것은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몸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복잡하고 미세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마치 심장처럼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미세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펌프 역할을 수행합니다. 복부와 허리 근육, 즉 코어 근육들은 우리의 몸통을 단단하게 지지하며 균형을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또한 우리 뇌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수많은 근육들에게 계속해서 정교한 신호를 보내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서 있음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지속적인 형태로 우리 몸의 여러 근육과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매우 효율적인 미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운동 시간을 내거나 특정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늘리고 근육을 사용하며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접근성 높은 방법인 것입니다. 서 있는 동안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근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서 있느냐가 아닙니다. 물론 오래 서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자주 그리고 틈틈이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30분 앉았다면 최소 2에서 3분 정도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일어나 서 있으라고 조언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서 있기가 생각보다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 통화를 할 때 앉아서 하지 말고 일어나서 통화하거나 물을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에 갈 때 한 번 더 멀리 돌아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컴퓨터 작업 중 메일을 읽거나 문서를 검토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서서 일할 수 있는 스탠딩 데스크를 활용하거나 점심시간에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는 등 앉아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의식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서 있는 시간을 늘리는 작은 습관들이 꾸준히 모이면 우리의 몸은 놀랍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꾸준히 쌓이면 우리의 몸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놀라운 변화들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체되었던 혈관은 다시 활발하게 혈액을 흐르게 하고 심혈관 질환과 혈전 위험을 크게 낮춰줄 것입니다. 마치 막힌 물길이 뚫리듯 우리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전신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될 것입니다. 잠들어 있던 엉덩이, 근육을 포함한 하체 근육들은 다시 깨어나 활성화되며 우리의 코어 근육도 강화되어 허리 통증과 같은 근골격계 문제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면서 뇌는 더 선명하고 맑아질 것이며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되고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활성화되어 업무 효율성과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른함과 만성적인 피로감에 시달리지 않고 매일매일 활기찬 에너지와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최소 30분마다 1에서 2분씩 의식적으로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은 바로 이러한 종합적이고 긍정적인 건강 효과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 있는 습관은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최적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건강은 극적인 결심이나 거창하고 어려운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건강은 일상의 사소한 습관, 즉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루를 보내는지, 얼마나 활동적으로 움직이는지와 같은 일상의 자세에서 먼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신호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이 영상을 다 시청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 벗어나 잠시만이라도 일어나 서보세요.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을 한 바퀴 걸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오늘 당장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꾸는 놀라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나이 드는 몸을 당연한 현상으로만 여기며 방치하지 마세요. 앉아있는 습관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서 있는 습관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여 활력 넘치는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보답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작은 영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의 작은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